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공지를 해드렸지만 제가 소논문 쓰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금요일까지 영상 올리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미리 공지를 드렸었어요. 한숨 좀 돌리고 그리고 다시 영상을 이렇게 켜게 됐습니다. 다시 영상 자주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 동안에 유튜브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고 메일인데요. 내용은 이제 제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 제 영상을 가지고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좀 신기한 경험이죠.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 같더라고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면은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옵션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메뉴 중에 하나로 저작권이라는 메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안내해준 대로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제 영상을 사용하고 있는 4개의 채널에 대한 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용하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어떤 분은 제 영상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그대로 유튜브에 재업로드 해가지고 본인 채널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조회수도 1700을 넘겨 있더라고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700 넘는 영상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저한테 안내해 준 거는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고 메일 보내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유튜브에 이미 제 채널에 제 영상이 있는데 똑같은 유튜브 채널에 제 영상을 올리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하지만 파이널 컷이나 아니면 모션 5 강좌 같은 것들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성 채널은 필연적으로 정보 전달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콘텐츠 내용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올라오는 콘텐츠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사람 콘텐츠 내용을 그대로 카피에다가 자기 채널에 자기 영상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널 컷 강좌는 저는 많이 보는데요. 파이널 컷 강좌를 하게 되다 보면 파이널 컷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강좌를 하고 있는 모션 5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컴프레셔라고 영상 압축 코덱 같은 거를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해서 퍼블리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근에 구독자 1000명 이하의 한 분이 그 컴프레셔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하기에는 너무 제 채널 성격이 분산되는 것도 있고 저도 간단한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강좌를 따로 올리기도 애매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상 한국어로 설명하는 거기에 대한 튜토리얼은 많이 없어가지고 누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 1000명 안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채널에서 열심히 해보시려고 거기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마음 한편으로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거 올리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정확히는 한 5일인가? 그 정도 돼가지고 이전에는 컴프레셔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채널에 컴프레셔에 대한 튜토리얼과 강의를 그 사람 영상 올라온 이후로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보를 많이 공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권장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현상을 봤을 때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저처럼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정보성 영상에는 한 2가지 종류의 내용 전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튜토리얼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과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사용법이나 컨텐츠를 강의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만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용법인 거죠. 그런 사용법은 요즘 사람들 사용법 잘 안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파이널 컷 프로도 애플 홈페이지에 사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읽어볼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하지만 그 내용에 접근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마다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공개된 정보고 누구나 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다뤘다고 해서 내가 못 다룰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영상 편집하는 걸 알려주는 유튜버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이제 자막을 받아쓰기 해주는 부류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걸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지금도 베타 버전이지만 훨씬 전 베타 버전부터 여기 개발진들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점들이 오류가 있고 이런 점들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돼서 업데이트가 되기도 했었고요. 제가 의뢰받아서 제작하는 영상에 자막을 입히는 데에도 이 프로그램 소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 채널에서 이걸 소개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제 유튜브 만드는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놓고 촬영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도중에 이제 영상 편집 알려주는 유튜버들 중에는 제가 아는 유튜버들 중에서는 가장 큰 이제 하지원님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고 나서 너도 나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다 이거 알고 쓰라고 이렇게 오픈을 해 놓은 거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언급해 주는 게 누구만의 어떤 독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내가 똑같은 말을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쨌든 이런 거랑은 별개로 두 번째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제가 영상 올렸던 것 중에 긴 그림자 자막 만드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올렸었는데요. 첫 번째에는 자막을 여러 개로 복제해가지고 그걸 이제 길게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긴 그림자를 구현해내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에는 간단하게 익스트루드 함수를 적용시켜가지고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막을 복제해가지고 그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요. 사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복제라는 툴을 이용해서 자기의 창의성을 활용해서 그렇게 긴 그림자를 구현해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는 그 사람의 창의력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모션5에 있는 익스트루드 함수를 끌어다가 자막에 올려놓기만 하면은 구현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사용 설명서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사용하도록 의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함수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다 소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첫 번째로 복제를 이용해 그렇게 아이디어를 개발해낸 것은 그 사람을 언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만드는 방법에 창의력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한 외국 유튜버가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너 이거 레퍼런스 해야 된다. 이거 참고한 영상 어디 보고 참고했는지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처음에는 올리지 않았었는데 그 후로 이제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린 사람의 창의력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나 내용은 그 사람 고유의 것으로 남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단순히 정보 전달로 전달해주는 수준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겹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제 영상에 대해서 혹은 또 제 저작물에 대해서 출처를 남겨달라고 요청하거나 제 자막을 가져다 쓸 때마다 제 채널 이름을 언급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제 채널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을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영상을 아예 통째로 가져다가 그대로 다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자기 채널의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유튜브에는 제 영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상을 제작하고 이름을 붙이고 타이틀을 만드는 제작자의 노력이나 수고, 창의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느껴집니다. 그냥 훔쳐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썩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타인의 고유한 저작물을 참고하거나 사용할 때는 직접 연락해서 허락은 받지 않더라도 출처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게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을 사용했던 그 네 분 중에 한 분은요, 심지어 제 채널 이름을 제가 한쪽에 넣어놨었는데 그거를 검정 바로 이렇게 가려버렸더라고요. 마치 본인의 영상인 것처럼, 혹은 제 영상을 그냥 무료로 가져다 쓰시면서 제 채널은 절대 언급해 주기 싫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사실 이런 유튜버들의 저작권 문제는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문제이긴 해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계속 하면서 또 생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구독해서 보는 유튜버들 중에 용호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강조하는 게 오리지널 마인드라는 건데요.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자신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창의적인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창의적인 컨텐츠를 올렸을 때에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보고 베끼고 따라하면서 심지어 원래 창작자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가져가면서 이득을 보는 상황은 처음에 올렸던 사람들의 의욕을 정말로 꺾어버리기가 엄청 쉽거든요. 이런 현상을 접하게 되면 나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른 사람 콘텐츠 보고 괜찮다 싶으면 베껴서 똑같이 올리고 내 말로 조금 고쳐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방법 놔두고 왜 이렇게 시간 투자하면서 공부하면서 만들어내면서 고생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건강하게 이 현상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 채널 방향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돼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영상들을 소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한테 해주실 만한 좋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 만들고 채널을 이끌어 나가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혜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조금 빌려주십시오.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다른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지혜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고민하고 수고해서 만들어 온 창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 채널을 쉽게 키우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유니크한 컨텐츠로 승부하고 그것들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유튜브 생태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까지 제 생각입니다. 오리지널 마인드. 오랜만에 돌아와서 무거운 얘기를 좀 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고민하는 것들, 좋은 생각들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 채널 영상을 계속 빠지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시 열심히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녕.